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은행 업무 방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은행 업무와 금융제도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확대부터 디지털 전환, 대출, 심사 방식 변화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첫 번째로 소개할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은행에 8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이제는 그 전액이 보호되므로 더 큰 금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더 안전해지는 만큼 예치금을 분산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생기겠죠? 2.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다음은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한 은행의 지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 이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지점에서 B은행 계좌의 잔액 확인이나 이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주요 은행 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은행 간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변화입니다. 3. AI 은행원 도입. 2025년에는 AI 은행원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AI 은행원은 고객 상담부터 외국어 지원, 고령층 맞춤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외국어가 필요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AI 은행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AI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은행 창구에서 AI와의 대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됩니다.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운영. 네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시범 운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개발한 디지털 화폐가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CBDC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지며 ATM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CBDC는 특히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범죄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화폐 사용은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겠지만 성공적인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5. 대출 심사에 AI 도입. 다섯 번째 변화는 대출 심사에 인공지능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더 정밀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이 AI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나 지출 패턴을 증명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AI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여 불필요한 채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사용되는 만큼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6. 변동금리 대출 규제 강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많은 가계가 부담을 느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변동금리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대출자는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미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고객은 리파이낸싱 대출 조건 변경 옵션을 통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제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소액 대출 플랫폼 활성화. 다음으로는 소액 대출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소액 대출 플랫폼이 더욱 활발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더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자가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소액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개인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8. ESG 금융상품 확대.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를 중시하는 금융상품도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은행들이 친환경 사업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ESG 대출 상품과 투자 옵션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ESG 대출을 통해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ESG 펀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의 변화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9.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낮아져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수수료가 인하되어 자금 운용이 훨씬 유연해질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계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공매도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입니다. 2025년부터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용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국 은행의 업무 방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